가기사는 증시 박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박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8일 목요일 아침 증시 박도기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말이 너무 길어서 오늘 내용을 좀 더 축약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에너지가 왕이다 라고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 주가 상황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주가 상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수가 어떻게 된 것은 오늘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요한 빅테크 업체 중에 하나인 메타가 강력한 장외에서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단 finbiz.com의 그 차트를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자, 어제 그 장외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을 방어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구글은 유튜브 트래픽이 좀 줄어들면서 전혀 반대의 상황들을 보여주었고요. 메타 같은 경우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페이스북이죠. 그 주가가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장외시장에서 페이스북이 실적을 상당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장외시장에서 약 17%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의 두 자릿수의 주가 상승은 주가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고요. 오늘 S&P가 0.2% 올랐고 나스닥은 장중에 쭉쭉쭉 빠지면서 0.01% 하락으로 마무리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무의미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1일 차트 한번 살펴볼까요? 나스닥 1일 차트 보면 오늘 하루 흐름들이 어땠는지가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빠졌다가 반등을 시도했다가 결국 다시 상승하지 못하고 마무리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별로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빅테크 중에 하나가 두 자릿수의 지금 가격 상승을 내일 이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두 자릿수 상승이면 그 혼자라도 캐리하는 상황들이 상당히 큽니다. 만약에 지금 애플 같은 데가 실적이 되게 꺾어졌다 이러면 이제 문제는 달라지지만 지금까지 놓여진 데이터만 가지고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피어 앤 그리드 상황들을 살펴보면 피어 앤 그리드는 어제 20대 초반을 향해서 가던 게 살짝 머리를 치켜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게 중립 이상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투자하기 좋은 때는 아니다라는 점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은 좋겠지만 심리와 사실관의 간격을 어떻게 좁힐 수 있느냐, 이게 투자에서 실전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유튜버가 본업이 아니고 투자가 본업이에요. 제가 다루고 있는 자산의 규모도 적지 않아요. 그거를 제가 운영하고 책임지고 하는 게 제 본업이고요. 이건 부캐야, 부캐. 이건 부캐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현장에서 저 기관 투자자도 아니에요. 저를 기관이라고 하지 마세요. 기관 투자자는 어떤 사람들이 기관 투자자냐면 연기금, 그다음 공제회, 그다음 은행, 이런 큰 금융사들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운용하는 사람들 있죠? 그 돈을 맡기는 사람들이 기관이고, 그거 정도만 운용하는 사람들이 기관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전부 개인 고객들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그래서 저는 개인들하고 입장이 똑같다라는 거. 증권사에 소속되었을 뿐이지 개인들 자금을 운용하는 거는 개인들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 그것을 감안하고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인플레이션 관련 주요 자산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특별한 점은 달러 강세 속에서 이런 기초자산 가격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물 금리 금리 상황도 계속 우상향, 금리가 우상향하고, 그리고 달러도 계속 강세인데 자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이번에 우리에게 오는 인플레이션의 강도가 꽤나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은 오늘 강세 전망이 유효한데요. 고객 예탁금도 65조까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오늘 눈에 가장 띄는 대목인데요. 달러 지수가 103까지 장중에 상승하면서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102.99를 나타내고 있고요. 달러 강세의 주요 원인은 유로화 약세에서부터 이루어졌고, 유로화 약세는 가스 가격 폭등, 그리고 그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 등등 유럽에서 발생할 일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럽연합이 2027년까지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의존도를 0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 때문일까요?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제한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연합인포맥스가 전하고 있는 소식으로는요. 이유는 가스의 90%와 석유 제품의 97, 거의 전부 다네요.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부 다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 중에 가스는 거의 절반인 40%, 원유는 25%가량이 러시아산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국영업체인 가스프롬 아시죠? 여기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의 천연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루블화로 결제를 안 했다. 그래서 루블화로 결제할 때까지 공급 중단을 이어갔다. 그래서 그런가요? 러시아 증시 좋았다고 합니다. 네, 이번 이렇게 가스프롬이 가스를 공급 중단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유럽은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러시아가 에너지를 이렇게 잡고 유럽의 목줄을 쬐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유로화의 앞날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죠. 그리고 유럽의 완화적 스탠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만 유로화 강세가 쉽게 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건 무슨 말이냐? 달러 강세의 흐름이 당분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중국의 공급 정책까지 지속이 될 경우에는 달러 강세 조건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특징적인 건 뭐냐면 달러 강세도 불구하고요. 원자재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어요. 미국 옥수수하고 대두 가격이 5년 내 최고치거든요. 네, 일단 지금 천연가스 가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연가스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계속 강세 쭉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하루짜리에서도 쭉 올라간 상태에서 빠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볼 수 있나요? 네, 대두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네, 대두 가격이 5년 내 최고치고요. 미국 대두 가격. 그 다음에 미국의 소매 가격도 5년 내 최고치를 가고 있고요. 대두 같은 경우는 2011년 아주 길게 보시면 한 91년 이후로 2011년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그 최고가 근처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오르면 최고가를 돌파하는 정도의 흐름이고요. 달러도 지금 여기서 조금 더 강세를 보여주면 2003년 이래 최강세를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이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 신흥국 같은 중에서 조금 외환 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 이게 이제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의 한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켈과 알루미늄 가격도 1%대 중반의 상승세를 지금 시현하고 있다는 점. 그런데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원자재 가격이 강세라는 것은 이 원자재 기초자산들의 강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달러 가격이잖아요. 비철금속은 LME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달러 표시 가격의 이 원자재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강세였다라는 건 굉장히 강한 흐름이 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고공행진하고 가스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에너지 강세, 원자재 가격이 강세, 비철금속 같은, 그 다음에 곡물, 식품의 강세, 임금 상승, 이거 뭐야, 쿼드로플이야, 뭐야 이거, 네, 완전 인플레이션이 활용점점인 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금리가 쉽게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금리의 고공행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어제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가 좀 지나치게 빠졌는데요. 이 정도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올랐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2.826%, 2년물 2.59%, 30년물 2.91%, 그리고 5년물 2.82%, 3개월물은 0.833으로 3개월만 조금 떨어지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대목은 기업들의 실적 흐름인데요. 침대 매트리스 말고 그냥 페이스북 메타가 장중에 3%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장마 간무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기사회생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장중에 최고 지금 20%까지 올라가, 지금은 18.32%까지 올라 있습니다. 15에서 20% 사이를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블룸버그 발표에 의하면 1월에서 3월 중 주력 그 플랫폼인 페이스북에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19억 6천만 명으로 전분기 대비 3,100만 명 증가. 근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발표했을 때
페이스북 차트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지난번 발표했을 때는 그 100만 명 감소한다고,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100만 명 감소한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지금 그러면서 예상은 19만 4천을 했는데 19만 6천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야, 이게 지금 얼마가 빠진 거야. 저 위에가 300달러가 넘어요, 여러분. 300달러가 넘는 자리에서 저 절벽처럼 떨어진 자리 있잖아요. 저게 이제 실적 발표하고 절벽처럼 떨어진 거예요. 저기서부터 지금 40%가 날라갔거든요, 주가가. 40%가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염없이 떨어지다가 거기에 대한 반전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바로 지금 장외에서 큰 폭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모두의 인사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식이라는 건 아무도 안 찾고 모두가 버렸을 때 뭔가 촉매가 나왔을 때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별로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에서는 기회 요인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사람 없는 곳의 장점은 뭐냐면 깨질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그걸 일컬어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글자로 안으로 시작해요. 네 글자로 안전마진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안전마진을 잘 확보한 사람들은 다치지 않고 갈 수 있고요. 시장에서 다치지 않고 롱런을 하시게 된다면 돈은 저절로 쌓입니다. 잘하지 못해도.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이에요. 제가 사실은 저는 브로커였잖아. 브로커는 스캘핑,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뻔히 올라갈 게 보여. 이거 한 3년 들고 있으면 뭐 올라가겠는데, 너무 뻔히 보이는 것들 많죠. 특별히 2003년, 4년 그랬어요. 이거 왜 안 올라? 이건 무조건 올라. 뻔히 이렇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갖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빨리 돈 벌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데 가서 막 트레이딩 하다가 맨날 깨먹는 거야. 먹었다 뱉었다 먹었다 뱉었다. 결론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정말 사소한 돈을 맡겨서, 정말 사소한 돈이었기 때문에 너무 신경이 안 쓰여서 사줬다가 오르면 팔고 안 오르면 들고 있고, 어떤 때 운 좋을 때는 1년에 몇 번 수익 나고 그런 거예요. 그냥 10년 남짓 됐나 그게? 10년 서로 그 신경을 안 써. 너무 사소한 돈이라, 돌반지 돈이니까. 오늘 보니까 그게 10배 넘게 늘어나 있더라고요. 10배 넘게.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했죠. 추가 입금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야. 추가 입금 안 했지. 그때 제가 굉장히 크게 깨달았어요. 전 그 계좌를 정말 잘 운영을 못 했거든요. 정말 운영 잘 못했고 그냥 느긋하게 했는데 10년 쌓이니까 10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잘했으면 한 20배, 30배는 컸을 거야. 잘했으면. 근데 되게 제 기억은 정말 못했네 했는데 10배 난 걸 보고 너무 놀랬던 거죠. 예. 그 계좌는 지금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거기서 3배 정도가 또 올랐습니다. 그거는 10년이 안 걸렸어요. 예. 10년. 근데 엄청나게 잘했냐? 그냥 쏘쏘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되게 잘했느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별로 못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계좌가 느냐면, 여러분, 오늘 경험담 얘기를 참 많이 드렸는데, 계좌가 왜 안 느는 줄 아세요? 계좌가? 욕심부리고 큰 거 먹으러 들어갔다 크게 깨지니까 계좌가 안 느는 거예요. 이거 다 저의 경험담이에요. 매년 한두 종목씩 크게 깨지는 게 있는 거야. 10종목을 투자했는데 뭐 6, 7종목이 수익이 났어. 근데 한두 종목이 크게 깨지면 계좌가 안 늡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한두 종목 깨지는 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3배수 같은 거 하지 말라. 3배수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그게 결국 욕심이거든요. 그러다 거기서 한번 크게 얻어맞으면 딴 데서 아무리 잘해도 승률이 좋아도 계좌는 안 늡니다, 잘. 그래서 계좌를 늘리는 방법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씩 깨먹는, 크게 깨먹는 그거를 내 그 거래에서 삭제시키는 거예요. 그것만 삭제시키시면 계좌는 시간이 되면 진짜 늘어나요. 안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띄엄띄엄 인기 없는 업종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동안 우리 1년 이상 여기를 추적하시고 같이 보셨던 분은 아실 테지만,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렸던 건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보세요. 계좌가 느나 안 느나. 늘게 돼 있어요. 잘하지 못해도 는다니까. 이건 진짜라니까. 잘해야 느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 메타가 하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꾸 말이 길어졌네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두에 드렸던 대로 어제 장외에서 좋았기 때문에
주가 상당히 올랐고요. 구글은 반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로빈후드가 회사 전체 인력이 9%를 감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5% 하락. 제너럴모터스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는 좋게 내놓으면서 주가가 올랐고요. 비자도 그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경제 성장률 전망이 바클레이스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1분기에 미국 경제가 0.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예상치보다 1.2% 낮은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실물 금리가 달라진다는 게 핵심이다. 경제 성장률 왜 보느냐?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금리의 프라이싱이 달라진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 얘기는 뭐 과거에도 많이 했고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금리를 많이 못 올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예상한 쪽에서는 장기물 쪽에서의 금리에 대한 배팅이 이루어지죠. 금리 하방을 향한 배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일단 아닌 것 같고요. 금리 배팅은 잘하면 하반기까지도 늘어지면서 금리에 대한 배팅은 잘못하면 조금 나쁜 결과를 일으킬 수 있겠고요. 증권사들이 여러분에게 채권을 팔려고 달려들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조심하십시오. 셀다운이에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어느 금리에 만족하느냐 이걸 중심으로 하시고 트레이딩 차원에서의 채권 투자는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난이도가 좀 있는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안녕.